당신이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굿나잇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오백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오백은 투자가, 은행가, 경제 전문기자, 경제학 교수로 경제 현장에서 활약한 독일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이유가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역사적 사례와 경제학, 심리학을 넘나들며 증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돈을 버는 법과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 부자 성향 테스트를 해보자. 컴퓨터 키보드에서 L과 엔터 키를 연속해서 누르면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에서 5센트가 나온다. 10회 눌렀을 때 동전이 나오는 확률 50%, 40회 눌렀을 때 동전이 나오는 확률 25%, 80회와 160회 눌렀을 때 동전이 나올 확률 각각 15.5%. K키를 누르면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나요? 정답은 L키를 10회 눌렀을 때 돈이 나오지 않으면 K키를 눌러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이 나올 때까지 필사적으로 자판을 누르기만 한다. 그들은 어떤 일 또는 행위에 투자한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아까워서 더 큰 손해를 입을 확률이 커도 포기하지 못하는 현상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이다.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야 한다. 원래 계획을 고집하는 한 아직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심리적인 안정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오류는 일상에서 흔히 나타난다. 정류장에서 40분이나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을 때 계속 기다려야 할지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야 할지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매몰 비용의 오류를 잘 알 것이다. 여태껏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탄다면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은 손실로 남는다.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결국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태도는 명백한 오류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 시간, 노력이 들었든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든 즉시 중단해야 한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만회할 기회마저 날아가 버린다. 이미 잃은 돈에 집착하는 성향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종잣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법. 텔레비전 퀴즈쇼에 출연해 500유로를 상금으로 받았다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 외식, 오락, 유흥 등에 쓰겠다고 답했다. 만약
1만 유로를 받는다면 어떨까? 이때는 대출금 상환, 할부금 완납, 노후 대비 저축에 쓰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상금이 소액일 때는 기타 계정으로 분류해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돈과 푼돈을 다른 방식으로 취급한다. 규모가 큰 지출은 꼼꼼하게 관리하지만 푼돈은 거의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지출에서 돈을 잃는 경우보다 소소한 지출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복권 당첨금, 세금 환급금, 공짜 쿠폰처럼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는 돈은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월급으로 받은 돈과 상금으로 얻은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계정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은 500유로는 신중하게 쓰지만 퀴즈쇼에서 받은 상금 500유로는 생각 없이 써버린다.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 금세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돈의 출처와 금액의 규모가 지출 방식을 결정한다. 푼돈일수록 그리고 돈의 출처가 모할수록 흥청망청 쓴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고 싶으면 우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어라. 어떤 돈이든 절대 금액은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푼돈을 더 주의해서 관리하라. 심적 회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없애는 최고의 전략은 망설이기이다. 심적 회개는 말 그대로 마음속 장부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다. 로또 당첨, 선물 등 기대하지 않은 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런 돈을 기타 계정으로 분류하면 흥청망청 써버리기 쉽다. 대신 노후대책 자금과 같은 계정에 넣는다면 함부로 쓰지 못한다. 계정을 자유자재로 바꿔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망설이기 전략이다. 당장 지출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여유를 두자. 세금 환급금을 받았다면 당장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생각하지 말고 석 달만 기다려라. 석 달 후면 세금 환급금은 공돈이 아니라 소중한 재산으로 느껴진다. 즉, 쉽게 지출할 수 없는 돈이 된다. 현상 유지 편향. 사람들은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현재 행동을 잘 바꾸지 않는다. 이를 현상 유지 편향 또는 고집의 오류라고 한다. 쉽게 말해 그냥 하던 대로 할래 라는 식의 태도이다. 현상 유지 편향의 영향으로 기존의 상태에 머무르려다가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더 좋은 대안을 찾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은행을 바꾸지 않고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읽지도 않는 잡지의 정기구독을 끊지 않는다. 더 나은 직장을 찾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닌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새로운 콜라가 더 맛있다고 해놓고서 옛날 콜라를 마신다. 더 싸고 살기 편한 동네가 있는데도 살던 동네에 계속 산다.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 편향을 잘 아는 은행들은 미끼 상품을 만들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인다. 신규 고객만을 대상으로 높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대 금리를 6개월이나 그 이하의 짧은 기간에만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 후에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일단 거래를 튼 사람들은 현상 유지의 편향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 은행의 목표도 바로 이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후 가정 사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후 가정 사고는 이미 일어난 사실과는 다른 행동이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다.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상상을 하면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무언가 하는 것이 더 나음을 깨닫게 된다. 한두 번의 투자 실패로 낙담하는 대신 시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후회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이다.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을 가치로 매긴 비용을 말한다. 이자가 없는 자유 입출금 통장에 1만 유로를 넣어둔 채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1년 동안 1만 유로를 통장에 썩히는 것은 이자율을 3%만 잡아도 다른 예금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300유로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잃어버리는 수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저하는 기간이 길수록 기회비용은 더욱 커진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매를 주저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돈을 잃는 셈이다. 자유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회비용을 실제 지출에 들어가는 비용과는 별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 때는 지출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포기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무감각 때문에 좋은 거래를 포기하고 큰 돈을 잃는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기회비용을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또는 손실로 바꿔 생각해야 한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획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일단 해보라.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돈을 쓸 때는 무조건 작은 금액부터. 베버 페이너의 법칙.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자극이 강할수록 자극의 변화를 느끼려면 변화의 차이가 커야 한다. 예를 들어 양초 10개가 켜있는 방에 한 개를 더 켜면 방이 환해졌다고 느낀다. 그런데 양초 100개가 켜있는 방에 한 개를 더 켜면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의 강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어떤 조건에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진다. 기온이 똑같이 3도 상승하더라도 13도에서 16도로 상승했을 때보다 3도에서 6도로 상승했을 때 온도 변화를 더 쉽게 느낀다. 15유로짜리 계산기를 10유로에 살 수 있다면 20분을 더 가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산다. 그러나 125유로짜리 계산기를 살 때는 120유로에 살 수 있다고 해도 굳이 다른 가게로 가지 않는다. 두 경우 모두
5유로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 125유로를 쓸 때는 5유로가 푼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베버 페이너의 법칙은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생활비 파괴자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어김없이 나타나 고생해서 번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자. 가장 먼저 살 집을 구해야 한다. 결혼 준비가 결국 집 장만과 다름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다. 이런 큰 총액의 그림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나면 스튜디오 촬영, 식비 등 부대 비용이나 혼수품, 신혼여행 경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초과해 비싼 것을 택하게 된다. 이런 소소한 추가 비용을 합치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잘 모른다.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 결혼식 비용은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성은 소비와 저축을 심리학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백만장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상대성이 만드는 착각에 잘 속지 않는다. 수백억 유로를 갖고 있어도 1유로는 언제나 1유로일 뿐이다. 10유로, 1만 유로, 혹은 100만 유로를 먼저 소비했든 안 했든 1유로는 늘 1유로이다.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니다. 해외여행에서 약간의 사치를 누리고 싶다면 누려라. 호텔 미니바에서 콜라를 꺼내 마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상대성이 일으키는 착각은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최소한 의심은 해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데 왜 내 집 장만은 여전히 어려운 걸까? 결정이론. 10년 전에 30만 유로를 주고 집 한 채를 샀다. 이제 그 집을 팔려고 한다. 시세를 알아보니 대략 35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2만 유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에게 집을 팔면 2만 유로를 버는 걸까? 아니면 3만 유로를 손해보는 것일까? 전통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다. 집을 팔았을 때 재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만을 보면 된다. 집을 팔면 그전보다 더 부자가 되는가? 그러면 팔면 된다. 그러나 심리학 관점에서 이 집을 파는 사람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세 정보를 들은 이상 32만 유로라는 가격을 손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구매자를 찾는 것이다. 현 시세로 팔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또 다른 구매자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집이 팔리지 않는 한 집에 묶여있는 돈은 그대로다. 그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만약 집을 32만 유로에 팔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그 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연이율 3%의 1년 만기 예금에만 넣어두어도 9,600유로를 벌 수 있다. 세금을 제하고도 약 6,000유로가 남는다. 그런데 당신은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한다. 최악의 경우 32만 유로보다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도 상대성이 만든 착각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전체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만을 주목한다. 전체 자산이 증가했다면 빠르게 거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총 자산이 늘었는지 줄였는지만을 보라고 충고한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우백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아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